장관님이 들어오시고는 어떻게 되나? 껐다? 껐을 수도 그거는 있다? 거의 99.99% 껐을 겁니다. 아. 예, 예. 그 전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와중에서는 왔을 때 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켜져 있어서 그걸 다 같이 모르겠지만 본인은 보고 계셨다.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TV로 증인이 뭘 확인한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뭐 그때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 전에 증인 기억으로는 네. 회의 전에 이제 회의실에 있던 TV를 통해서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는 게 증인 기억이라는 건가요? 네. 그 당시에 모니터가 소회실에 원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서관한테 부탁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모니터가 들어왔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사실 기억에 중복성이 있어서 제가 이걸 거기서 봤는지 아니면 회의 마치고 제 국장실에 가서 봤는지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그 모니터가 소회의실로 들어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TV가 아니고 모니터. 네네, 모니터입니다. 큰 모니터, 대형 모니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회의 전에 봤는지 후에 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예,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증인 방에서 그런 모니터를 가져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어떤가 하면 소회의실이 있고 네. 소회의실은 장관님 바로 옆방이 소회의실입니다. 그럼 그 소회의실에서 어떤 인권국장이 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니터가 있는 걸 아마 비서관이 찾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장관실에 있던 모니터가 그 소회의실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 있는 모니터가 아니라 장관님실에 있었던 모니터 중 하나가 들어왔고 그 모니터는 굉장히 큰 대형 모니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회의 전에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한 게 증인 기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뭐 정은 중간에 말을 바꾸는 게 정은의 신빙성이 좀 깨어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면 약간 정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명히 저는 제 말은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그 상황을 확인하자라고 말을 했던 거는 기억하는데 그 뒤에 모니터가 들어왔는지 모니터가 켜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 부분은 정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뭐 모니터로 확인했던 어쨌든 간에 휴대폰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계속 확인한 건 맞나 보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계속 속보 등도 다 확인하고 있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 TV를 보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증인이 다 알고 있었겠네요. 유튜브를 네. 통해서.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기억합니까? 다 사람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재판장님도 그날 저녁에 우리 특검부님들도 그날 저녁에 그걸 다 확인했듯이 그 순간에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건 다 이제, 확인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싶은 거라서 네. 이제 증인은 이제 휴대폰 등을 확인하셨던 것 같고 네네. 옆에 계시던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확인하고 그 전에 오면서 확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와서는 저희도 휴대폰을 켜기가 되게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회의 안에서는 회의가 시작되고 회의 과정에서 장관님이 말씀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휴대폰을 뭐 유튜브를 킨다든가 그런 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는 잠시 뭐 특정 인터넷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다른 거를 통해서 아마 글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그 저는 오는 과정에서 네. 유튜브를 켜고 봤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봤는데 회의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유튜브를 보기는 조금 부적절한 뭐 상황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속보를 확인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상황은 다 인지했을 것이고. 회의 전이라든지 회의 중에도 그 속보 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네.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고령이 떴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만 그런 게 아니고 참석하신 분이 대부분 다 그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예. 그러면 조금 이제 진술이 조금 혼동스러우니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정리 질문을 할게요. 네. 어쨌든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포고령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는 본인 생각에 그런 기억은 있다는 거죠. 포고령은 다 확인했습니다. 간부들이. 예.
그리고 증인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TV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TV가 있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그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은 기억나지 하겠습니다. 않는데 예. 장관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상황이 궁금해서 누군가에게 상황이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치가 있었나요? 그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장관님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억에는 장관님이 들어오면은 TV가 켜져 있었다고 해도 껐을 것 같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과 기억인 건가요? 네, 그거는 늘상 그래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28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 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그 업무 보고 들어갔을 때 TV는 항상 켜져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소리 없는 상태로 TV는 켜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뉴스 채널. 예, 뉴스 채널이 나온다. 예, 3-31까지는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 회의에 법무실장 구상혁과 비서안전개발 6.1석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걸 명확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로 3-33, 3-34 합쳐서 묻겠습니다. 법무실장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령 같은 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법으로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법무실장이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건가요? 비상계획관이 대답하는 게 아,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획관이 왜냐하면 되는 계엄 상황이고 얼지훈련의 담당 주무부서는 비상계획관입니다. 예, 그래서 비상계획관이 없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게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36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37도 생략하겠습니다. 3-38입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아까 하셨던 말씀이에요. 회의 당시에 비상계획과 관련해서 헌법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를 하였다는 건가요? 네. 그때 피고인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저는 대답할 피고인.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대답 안 하시고 제가 언론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제일 끝쪽에 앉아 있어서 정홍식 국장은 제일 마지막에 앉아 있어서 사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이상 장관께서 어떠한 그 행동을 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까? 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 없었고. 3-40입니다. 아까 진술하셨던 건데 확인 차원에서 네,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증거기록 674번 승재현 진술요소 18,624쪽입니다. 증인이 회의 말미에 포고령 위헌 위법한 취지로 건의를 하였다고 특검에서도 진술하셨거든요. 그거 맞죠? 네, 기억해 맞습니다. 예. 다음 점입니다. 그때 피고인은 대답한 게 그 증인의 그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 장관께서 특별한 대답을 말씀 없으셨습니다. 안 하셨다. 알겠습니다. 3-42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3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74번 18,641쪽 승재현 진술조서입니다. 회의 당시 피고인은 검찰과장 임세진 등 검찰국 소속 과장들에게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나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그게 기억에 단편적인 어떤 그 상실된 부분이었는데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기억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법령이 있냐 그리고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저 말씀이십니다. 합수부에 검사에 파견하는 걸 검토해봐라. 합수부에서 요청이 오면 요청이 앞에 오면. 그게 빠졌는데 합수부에서 요청이 온다면 검찰국에서 해야 할 일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3-44 묻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나요?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따로 지시하시지는 않으셨고 네. 그냥 추상적으로 출입국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봐라 정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입국에 구체적으로 뭘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교정하고 출입이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서라는 점은 저희 간부들이 다 인지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출입국에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아니라 출입국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봐라 라는 정도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특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45입니다. 네. 증거기록 순번 337번 류혁 진술요소 5895쪽입니다.
뉴욕 감찰관은 자신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 그러니까 장관님이죠. 출입국 본부는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그게 같은 취지신가요? 네. 그러니까 출입국하고 교정에 관련된 문제는 검토하라는 물론 그건 이제 유역 감찰관이 더 정확하게 들었겠죠. 도로는 예. 과정에서 들었으니까. 예. 그럼 출입국에 대해서 아마 진술을 저 뒤에 점점점 뒤에는 아마 그냥 추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 봐라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6입니다. 그래서 비상간부회의는 그게 어떻게 끝났죠? 제가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77조 저는 그 당시에 6항이라고 말했고 5항의 위법이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법무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고 회의는 그냥 중지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하시는 실국장님들은 다 이제 뭐 각자 자기 사무실로 각자의 위치로 갔고 저는 대변인실로 갔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장관님께 2번 말씀 올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아무래도 장관님하고 내일 아침에 언론 대응을 해야 되니 대변인에 찾아가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니 대변인도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고 이거는 우리가 헌법에 반할 수 있으니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입니다. 증거순번 502번 13,721, 13,730, 13,740쪽 법무부 1층 출입기록 분석본입니다. 법무부 출입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24년 12월 4일 03시 32분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때 퇴근하시게 됐죠?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2차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기자님들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기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질문은 조금 하나 드리면 당시에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국회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해제된 해산되고 난 다음에 네. 기자들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고 저는 안 된다. 국회가 해산하면 그걸로 계엄은 끝나는 거고 2번 계엄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기자한테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아까도 특검부께 말씀 올렸지만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국장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2차 계엄이 일어나면 국장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인권국장은.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정도 3시 32분 정도 돼서 이제는 더 이상 2차 계엄도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결국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확신이 들어서 퇴근했습니다. 그 증인께 무슨 추가 지시사항이 내려오거나 다시 모여라 이런 요청은 없었고? 없었습니다. 인권국에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